자, 저희는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제 여러분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공천이 있었습니다. 용인 여기가 정인가요? 예. 네, 용인 정에 이현주가 3인 경선이었는데 이현주가 바로 공천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참 저는 의아했던 게 이현욱 전 GH 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현욱 같은 경우도 이재명하고 꽤 그래도 뭐 친분이 있고 할 텐데 이현욱이 떨어지고 이제 이현주가 됐어요. 그걸 보니까 확실히 이제 개딸들은 이번에 이현주를 우리 젠파파가 이제 찍어줬으니까 확실히 이제 좀 세워서 이 공격수로 써야겠다 이런 게 대해서 호응하기 위해서 저는 한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좀 이현주가 이 짧은 기간에 했다는 건 좀 의외였어요, 그죠? 지금 이제 그 보통 좌파 패널들 물어보면 네. 리틀 이재명, 이현욱이가 이제 그 이재명의 윤허를 받지 않고 이재명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오케이가 사인 안 났구나. 무단으로 용인정에 갔다. 이게 소문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팩트하고 관계없이. 네. 근데 팩트일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현욱이가 계속 막 국회 달고 활동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공범이거든요. 옆집 때문에. 옆집. 근데 조용히 좀 이게 있거나 네가 수사마에게 대비하고 아니면 네 선에서 꼬리를 잘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택배사 압수에 들어갔어요. 글쎄 말이고 최근에 검찰이 들어갔다는 거죠? 선거법은 이제 시효가 지났는데 네. 근데 업무상의 배임이잖아. GH 돈을 가지고 그렇죠. 숙소 얻는다 해놓고 이게 선거 사무실을 얻었단 말이야. 그게 9억인가 그렇게 됐죠. 예. 거기에 초밥하고 샌드위치하고 다 이게 배달이 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CTV하고 이런 찾으려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요즘 이게 모든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네,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이 많고 택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배달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런 압수수색으로 간 거예요. 실제 옛날에 경찰이 이현욱에 대해서 이제 영장 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걸 검찰이 좀 보완 수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보완 수사 놓은 게 이재명이는 이제 그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른다 했잖아. 근데 거기에 사는 김세화 씨나 그 남편 있죠. 네. 캐나다도 이게 유학도 같이 가고. 유학 같이 가고 그랬죠. 그다음에 성남 산하센터에 일했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 집을 우연히 이제 중개사 얻은 것처럼 꾸밀라고 배소연이가 갔죠. 통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다 들여다 버렸잖아요. 기억이 나네. 예. 따라서 이제 그 저는 아마 이재명 입장에서 이현욱이가 자꾸 부각되는 게 그 리스크 있잖아. 이게 부담되니까 허락을 안 한 것 같아. 너 빨리 막 수사나 잘 응해가지고 빨리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못 막으면 네 선에서 네가 처벌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허락을 안 했는데 나갔으니까 개딸들이 아니까 이현주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요. 네. 이현욱이하고 친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법조계에. 그래요? 이현욱이가 변호사죠, 이현욱도. 예. 맞아요. 저보다는 기수는 후배일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몇 명 물어봤더니 네. 아주 성깔이 뒤끝이 장렬하고 성깔이 안 좋대요. 그래요? 요즘 여기 제일 많이 부는 게 유동규고요. 그다음에 많이 부는 게 이홍우라고 들어봤습니까? 이홍우?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회장. 네. 그 김용희 정은 위정해가지고 맞아요. 그거 다 불어가지고 5명이 2명 구속됐거든요. 네. 그분이 수사 협조하고 그다음에 유동규가 불고 그다음에 이현욱도 진짜 이게 삐지면요 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불면 이재명도 이게 공범 아닙니까? 배임의 공범 아닙니까? 저는 아마 이 사건이 이현욱 영장이 되면 상당히 이재명한테까지 튈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다 봐요. 결국은 이제 이현욱이 처음에 저는 뭐 그거 정황을 모르고 이현욱이가 왜 여기 붙었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서 변호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현욱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 부담 때문에 했고 결국 이제 개딸 그 사실은 지금 경기도 선거는요. 지금 대부분 여론조사 이런 거는 사실 정진상이가 컨트롤하고 있다는 이야기 많아요. 그러면 뭐 이현주 이기는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껌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박성민이는 뭐 아주 약하고 젊은 애니까 약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이현주가 갈 텐데 이 용인정이요. 여기가 지역구가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20대 국회 때 처음으로 이제 분리가 돼서 처음으로 생겼고 여기에 처음에 당선된 게 표창원입니다. 표창원이 당선됐다가 또 정계 은퇴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탄희가 여기 또 들어갔다가 또 여기 이제 정계 은퇴해버리고 불출마해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이제 박성민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선거운동한 사람들이 너는 떠날 거냐? 너도 떠날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여기가 민주당이 그래도 좀 앞서는 지역이긴 한데 근데 여기가 이제 이 용인 중에서는 그래도 좀 마북이라든지 뭐 이런 데 조금 이제 여기가 그나마 좀 중산층 이상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과연 이현주가 여기에 통할까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 그 용인에요. 후보가 아주 좋아요. 네, 우리 저 후보 한번 저 바로 이제 강철호. 강철호 후보. 네. 강철호. 네. 이분이 69년생인데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요. 네. 91년에 외무고시를 합격합니다. 아, 외무고시. 외무고시까지 서울대 나와서 그리고 이제 그 현대 로보틱스라면 우리 로봇 중에 큰 회사거든요. 예, 현대 중공업 같은 회사죠. 현대 로보틱스의 대표이사하고 한국 로봇 산업협회 회장까지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최고의 경력 프로필입니다. 네. 제가 취재를 좀 해봤어요. 이분이 저는 이현준에게 여왕 철새 아닙니까? 영철세. 그리고 이게 물고기 연어처럼 쭉쭉쭉 돌다가 네. 자기 태어난 당으로 왔는데 아니 연어가 이게 원래 모천이라죠. 태어난 하천. 네. 연어가 이제 귀향하는 거야 칭찬할 일이죠. 근데 정치인이 좌파부터 한 방 삥 돌고 원래 민주당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죠. 저는 아마 이게 용인 분들이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 수지도 일부들 할 겁니다. 네. 용인 분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현주하고 그다음에 강철호 후보님 프로필만 봐도 저는 상당히 선전할 수 있고 그 지역이 또 우리 시장이 이상일 시장 아닙니까? 이상일 시장 있고요. 이상일 시장. 네.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안 보고 네. 오히려 이제 강철호 후보의 필성 이기지 않을까. 경력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용인이요. 이 선거구가 4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반도체 벨트에 속하는 곳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여기가 꽤 이제 이 반도체 산업 관련에 연관된 분들이 꽤 많이 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육성 지금 뭐 거의 명운을 걸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지역에서 정말 이런 거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싸움꾼 필요 없습니다. 정치꾼 필요 없어요. 정말 용인을 세계적인 도시로 정말 반도체 핵심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용인갑에 누가 있습니까? 이원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원모가 있고 지금 용인병에 지금 강철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 콜라보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분야에 또 이런 산업 분야의 외무고시 출신의 꽤 전문가고 지금 이원모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윤 대통령의 뭐 누가 하는 하여튼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이런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용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누굴 선택해야 될까요? 맨날 이쪽 저쪽 붙어 다니면서 딴 사람 공격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왕철새를 뽑을 겁니까? 아니면 그거 끝나고 나면 또 지역 아마 주민들은 그거 있을 거예요. 표창원도 날아가 버리고 이탄희도 날아가 버리고 만약 이현주도 되면 철새니까 또 날아간다 그러면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선거가 이번에 좀 먹힐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반도체 하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네. 아니 이재명이가 반도체에 언제 관심 가지겠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후보 때도 그때 서울대 왜 반도체 계속하고 그렇죠. 계속 이 관심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반도체 육성에 윤 대통령이 그걸 저는 보좌할 수 있고 거기에 또 용인 갑을 병이에요. 병의 고석 법원장은요 윤 대통령하고 연수원 동기입니다. 고석 다 훌륭하죠. 거기에 이상일 시장 이래 합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네. 이러면 이게 바로 육성이 되거든요. 저는 상당히 이번에 용인 벨트 네. 용인이 옛날에 처인성 있잖아요. 네. 몽고에 그 2차 침입 때 살리타 그게 우리 김민웅가 하여튼 이제 역사 이름이 네.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게 처인성에서 오. 살리타를 살해한 처인성 전투 그게 용인입니다. 그래서 처인구가 있군요. 예, 뭐 김윤우 거예요. 이분이 그 몽고 장수를 네. 저는 이번 용인 전투에서 처인성 전투에서 완전히 민주당 3명이잖아요. 네. 반드시 승리를 봅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치꾼 그리고 말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이현주 그냥 문재인에 대해 공격하더니 이재명 공격하더니 갑자기 또 이재명한테 가서 또 윤 대통령 공격하고 진짜 저는 이현주는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부터 몇 번 만나보고 아예 상대를 안 합니다. 이게 정말 소위 뭐 이야기하는 4가지가 없어요. 4가지가 없는 사람인데다가
이게 정말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이런 게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참 이런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 여전사 중에서 한 명이 또 추미애가 지금 하남갑에 나가죠. 이게 출마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남갑에 지금 기존의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한다면서요, 지금. 아니 갑자기 이게 추미애가 네. 서울의 7개 지역을 돌리다가 어느 지역도 이게 되는 데가 없어. 어허. 그렇잖아요. 이긴 데가 없어. 하남갑은 처음 가봤을 걸요, 아마.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남갑에 내리꽂으니 하남의 그 기존의 후보들이 볼 때 네. 여기가 이게 뭐 쓰레기 하치장도 아니고 추미애 같은 네. 이런 사람에게 낙하산 내려오니까 지금 반발이 심해가지고 사무실도 뭐 제대로 못 연다 이런 게 보도되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 우리 국민의힘은 이제 그 우리 윤 대통령 네. 수행팀장 이용 우리 스포츠 스타 감독 있잖아요. 네. 이분하고 이게 또 경선 지금 중에 있죠. 중이죠. 네. 중에 있죠. 저는 하남도 추미애는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당선될 적이 별로 없지 않을까. 제대로 안 하면 추미애 대구 가요. 대구. 너 대구 세탁소집 딸이잖아. 근데 왜 대구 안 가고 엉뚱한 데서 이게 계속 배치 붙이려고 하남 가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대구 나면 동대구역에 내리지도 못할 걸요. 그러니까 대구 가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남갑이 하남이 가불이 있습니다. 근데 미사 신도시하고 뭐 새로운 신도시는 하남 을 쪽에 있어요. 갑은 이제 옛날 구도심 이쪽이 이제 갑인데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아직 국민의힘은 후보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경선 중이고요. 이용 후보하고 또 다른 분 한 분이 지금 경선 중이고 아마 추미애는 생전에 아마 하남갑을 가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지역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또 한 명의 여전사가 있죠. 지금 전현희, 저 발음 정확히 합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바로 일이 이제 윤희숙 지금 후보가 맞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아마 이제 그 성동의 지형이요. 네.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한강벨트에. 네. 제가 근데 서울 전체 인구 구도를 봤더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한 60만 늘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젊은 분들이 많이 나갔고 특히 호남 쪽에서 많이 경기도로 나갔어요. 네. 따라서 이제 그 구조가 계속 바뀌면서 국민의힘 쪽으로 유리한 텃밭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네. 일단 구조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물로 봐도 이게 전현희가 저하고 연수원 동기입니다. 아. 그런데 출근도 안 했는데 네. 그 보좌관 있잖아요. 네, 네. 기차표를 미리 끊어놨잖아. 근데 출근 안 하는데 출근한 것처럼 돈을 갖다가 횡령해 본 거예요. 아. 이게 감사원에 걸려가 고발된 거예요. 근데 전에는 자기는 몰랐대. 근데 자기가 출근 안 하면 돈이 어떻게 되는지 왜 모릅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이게 문제도 많고요. 옛날에 감사원 앞에서 이런 식 봤잖아. 네. 따라서 저는 윤희숙은 상당히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는 임차인입니다. 그 연설 감동도 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버지 의혹 별거 아닌데도 사퇴까지 했잖아요. 네.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뭐 윤희숙 의원이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여전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3명 같은 경우는. 자,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저희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원기님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라고 하셨고요. 도치님께서는요, 어벤져스 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라고 하셨고, 미리님께서는요, 현정님, 서변님 어벤져 잘 보고 있고요. 몬형배는 낙선해야 됩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독거처녀님께서는요, 조국 같은 잡범들에게 왜 국민들이 피 같은 돈이 세비로 들어가야지 너무나 화가 나고 적폐청산 못하고 있는 윤 대통령과 검찰총장에게도 화가 납니다. 뭐 알아서 이제 뭐 선거 때 국민들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뭉치맘님께서는요, 2030 청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 희망이 보입니다라고 하셨고요. 김바다님, 위성정당은 위원이라던 민변 출신 이주희라는 변호사 민주당이 위성정당에 했다네요. 참 웃깁니다. 메인스타님, 이현종 의원님과 서정욱 변호사님보다 스펙이나 뭐 하나 나은 게 없는 자들이 왜 자꾸 키워오르는지 답답합니다라는 또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또 선배님 마지막에 한 말씀 오늘은 없습니까? 뭐 다른 건 없고요. 너무 또 오늘 또 열변을 많이 도와줘서 이번 총선요. 전 이제 진짜 한 번씩 생각하면 잠잘 때도요. 네. 계속 어느 지역은 누가 싸우고 있고 어느 지역은 누가 싸우고 있고 제가 바둑 처음 배울 때 천장이 바둑판처럼 보여요. 천장이 바둑판처럼 보이는데 네. 요즘 이게 제가 잘나고 누우면요. 천장이 성급판으로 보여. 인천 14개 어디 우리 6명 유리 분리 이게 훤히 이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판세 분석을 자꾸 하다 보니 제가 출마 안 하니까 우리 이런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 네. 정말 이게 처절하게 이번에 싸워서 이기게 되고 제가 미력 하나마 이런 역할이라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이제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나깨나. 네. 우리 그 선거 운동하신 후보들한테 제가 뭐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요즘은 이게 뭐 직접 현장에 가서 이제 악수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뭐 좋지만 또 이 SNS 이런데 그 어떤 짤 같은 거요, 이제 쇼폼 같은 거 그런 거 해놓으면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지금 사실은 저 이 나경원 의원이요 그거 갖고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 본인이 직접 이제 이 그 팀에서 만드는 이 쇼폼들이 막 150만, 200만 조회수가 막 나와요. 그 젊은 애들이 지나가면 다 그거 봤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참고하셔서 후보들이 그런 어떤 이 활동들을 조금 재밌게 구성하는 이런 쇼폼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트렌드의 선거운동을 하면 뛰는 것만큼 효과가 아마 분명히 날 겁니다. 특히 젊은 층들한테 상당히 어필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뭐 그런 것들 선거운동에 많이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희는 내일 또 오후 3시에 여러분들도 찾아뵙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